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4%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죠. 자, 근데 61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보통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61이평선을 이탈하면 뭐 추세가 이탈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세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좋아지는 부분, 그렇죠. 좋은 부분이 있고 그 좋아지는 부분이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뭐 호재가 빵 터졌다 이러잖아요. 그럼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 만약에 뭐 어떤 호재가 나와서 또는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뭐 3% 올라가고 5% 올라간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3에서 5% 정도의 수익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3에서 5%의 수익을 기본적인 목표치로 잡기에는 사실상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사실상 뭐 3%, 4%, 5% 이런 정도의 뭐 반짝이는 뭐 시세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2주 안에 내가 충분히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여기 1월과 2월 달에 먼저 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를 다 못했고,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가 강했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쵸?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갔을 테니까. 근데 지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래요. 밸류어 프로그램은요, 주주 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목적, 그쵸? 그런 목적 자체가 정부 단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좀 긍정 요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한국 시장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세습하는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러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걸리죠. 그렇죠? 주가가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은 원래는 주식회사는 뭡니까? 대표. 그렇죠? 뭐 흔히 얘기하는 CEO. 그렇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오너. 내 거. 그렇죠? 내 거라는 이름을 쓰려면 아무리 법인이라도 내 거 쓸 수 있죠. 내가 지분을 다 갖고 있으면.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순간 그게 뭐가 됩니까? IPO.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면서 타인의 자본을 받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자본을. 그러면 당연히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키웠지만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 게 아닌 부분은 주주들과 이익을 나누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도 오너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오너의 개념을 내가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주가가 오른 게 좋지 않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분에 대한, 그렇죠? 지분 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다 세금 매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단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세가 나오기엔 충분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를 함께 봐야 돼요. 기아차를 보면 12월 달에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1월 달 이때 밸류어 프로그램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다시 거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게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부분은요. 기존의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영향력이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아이오닉 시리즈나 뭐 EV 시리즈나 이런 쪽이 북미 쪽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다. 여기 12월 달 보면 그런데 이거 조금 땡겨서 보면 그렇죠? 23년도에 반도체 말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완성차 쪽도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뭐 이거 뭐 장기 차트 보면 다들 아시죠?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번에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는요. 어쩔 수 없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21년도인가? 21년도 였을 거예요. 그때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현대기아차가 고가 돌파를 해버렸죠.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넘기 위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가는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점을 잡고 가격을 잡아야 된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리를 안정시키고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을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잘 잡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관련주들의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까지 타점 공개를 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2주 안에 끊어내는 단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스윙급으로 내가 처음에 진입을 해서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 되고 그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꾸준하게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원리, 즉 앞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된다는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실제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면서 뭘 해야 되나요? 당연히 관련주들의 매매를 해야겠죠. 그 관련주들은 뭐가 있나요? 여기입니다. 코리아 FT. 자, 내용 보세요. 그쵸? 12월 달에 기아차가 신고가를 갔고, 그쵸?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1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기아, 현대 쪽에 시세가 붙었고, 그러면서 더 많이 올라간 건 코리아 FT입니다. 그쵸? 어딘지 아시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부품주들을 제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부터 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여기 뭐 JNTC 같은 거 오늘 뭐 27% 정도 올라가서 뭐 큰 폭의 시세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보세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제가 매매한 구간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면서 0.5% 정도의 수익밖에 못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파 구간을 공략한 결과 하루에 20% 넘는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코리아 FT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이어왔죠. 그런 결과 지난주 금요일 날 15% 정도의 상승 구간 오늘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이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월 8일 시장가 매수, FNS텍, JNTC, 이수페타시스 다 반도체 종목들이기는 한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FNS테크. 자, 내용 보면 어때요? 돌파 구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JNTC 어때요? 돌파 구간에 있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밑에 이수페타시스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있죠. 자, 이런 구간에 내가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지만 자, 내용 보세요. 4월 8일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시장가 매수 8시 47분 모두 장 시작 전에 공개한다. 왜?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왜 올라간다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미래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럼 그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재를 찾아다니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차트, 즉 가격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올 호재를 그 뒤에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미래 가치를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딛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